엄마, 미안해. 내가 안 태어났어야 했는데, 잘못했어. 지후야. 할머닌 지후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내 말에 지후는 안기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야?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사람의 감이라는 게 참 무섭죠. 특히 자식 키워본 어미들의 예감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죠. 사랑스런 손주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감동과 사이다가 있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자식이 귀하면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들 하죠. 저에게 지우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요일 저녁에 차가운 갯바람이 불어오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심장 밑바닥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은 백반집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솥뚜껑 닦는 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 그 소란스러움 속에 문이 열리고 8살 지우가 들어섭니다. 재혼한 친엄마 수진이네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죠. 할머니, 나왔어. 아이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얇은 유리판 같더군요. 툭 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말입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엄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응, 할머니.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었어. 엄청 비싼 거래. 지우는 신이 난 듯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화려한 메뉴를 읊어대는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지우는 당황한 듯 배를 움켜쥐고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얼른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우리 지후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다. 천천히 먹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우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밥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처럼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더군요.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고 가시도 제대로 발라내지 않은 고등어 살을 허겁지겁 씹어 삼켰습니다. 천천히, 지후야,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간다. 제 가슴이 헛헛해졌습니다.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고 왔다던 아이가 왜 집밥 한 그릇에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아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와 지우가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매번 지우 편에 비싼 브랜드 옷과 장난감을 담아 보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가방 깊숙한 곳, 지우가 아끼는 보조 주머니 안에서 묵직한 게 잡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반쯤 먹다 남은 편의점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빵 가장자리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 속 지우는 분명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었는데 왜 아이는 가방 속에 이 썩어가는 샌드위치를 보물처럼 숨겨온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지우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본 아이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안 먹을게. 소리 안 낼게. 잠꼬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8살 아이가 꿈속에서조차 지켜야 했던 가혹한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그 화려한 아파트 문 너머에서 내 새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립니다. 어머님, 지우 너무 잘 놀아서 탈이에요. 그 가식 섞인 웃음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듭니다. 내일부터는 지우의 가방에 다른 걸 넣어줘야겠습니다. 수진이가 보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어미가 버린 그 귀를 이 할머니가 대신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람의 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특히 자식 키워본 어미들의 예감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죠.
있었죠. 곰팡이 핀 샌드위치를 본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새끼가 지옥을 건너오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제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궜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지우를 불러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장난을 치며 깔깔거렸을 녀석이 유난히 몸을 움츠리더군요. 자꾸만 수건으로 제 몸을 가리려 애쓰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후야, 등 좀 밀자. 이리 와봐. 아이의 옷을 벗긴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린 옆구리와 팔 안쪽, 그 하얀 살결 위에 보랏빛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멍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정교한, 누군가 손톱 끝으로 힘껏 비틀어 짠 듯한 자국들이었죠. 지후야, 이거 왜 이래? 누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니? 아니야. 내가 넘어지다가 장난감에 찔린 거야. 할머니,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응. 아이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입술을 막을 뿐이었죠. 그 눈빛, 8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그 공포에 질린 눈망울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곧장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증거도 없이 따져봤자 저 영악한 가시나는 또 화려한 말잔치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대신 수진이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기엔 완벽한 가족이 살고 있더군요. 고급 외제차, 명품 가방,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지은 새아빠 도준 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족 사진마다 지우의 얼굴이 교묘하게 잘려 있거나 구석에 초점도 없이 비껴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안의 존재에서는 안 될 오점처럼 말이죠. 저는 시장통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소뚜껑만 닦았지 세상 물정 모르는 할망구는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단골 가게 사장에게 부탁해 손가락 한마디만 한 소형 녹음기를 하나 구했습니다. 이거
소리 아주 잘 들리는 걸로 줘요. 내 새끼 목숨이 달린 일이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우가 가장 아끼는 낡은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사준 값비싼 로봇보다 지우는 늘 때 묻은 이 인형을 품에 끼고 잤죠. 서걱, 서걱. 가위 끝이 인형의 솜을 파고듭니다. 저는 그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의 비명을 듣기 위한 유일한 통로를 만드는 일이었죠. 지후야, 이 할머니가 내 귀가 되어줄게. 내가 참아 뱉지 못한 말들, 내가 숨죽여 삼킨 울음소리, 이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후가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듭니다. 아이의 품에는 녹음기를 품은 토끼 인형이 꼭 안겨 있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디 제 예감이 틀리기를, 그 녹음기 속에 아무 소리도 담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가 그 인형의 배를 다시 열었을 때 거기엔 인간이 들어서는 안 될 악마의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지우의 품에는 그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지쳐 보였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품에 머리를 묻고는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실밥을 뜯었습니다. 손뭉치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검은 기계. 이것이 내 새끼의 일주일간의 삶을 말해줄 유일한 증인입니다. 처음엔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TV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얼음장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꼬맹이, 너 내가 거실로 나오지 말라고 했지. 냄새 나니까 방에 처박혀 있어. 알았어?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건 억지로 울음을 참는 지우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한수진, 애 간수 똑바로 안 해. 내 집에서 애 새끼 굴러다니는 꼴 보기 싫어서 결혼 안 하려던 거 잊었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수진이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애미라는 가시나가 뱉은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후야, 엄마가 나오지 말랬잖아. 아저씨 화나면 엄마 이 집에서 쫓겨나. 너 나 길바닥에 놔앉는 꼴 보고 싶어. 제발, 제발 좀 죽은 듯이 있어. 너만 없으면,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꼬였어. 엄마, 미안해. 내가 안 태어났어야 했는데 잘못했어. 그 짧은 녹음 속에는 8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지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새끼가, 내 귀한 새끼가 엄마한테 사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그 업보를 저 어린 것이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분노는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제 행복을 찾는 짐승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닦아온 소뚜껑보다 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후야, 할머니 금방 다녀올게. 가서 다 부수고 올게. 백반집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러 가는 길, 제 품 안에 녹음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저들을 다 불살라버릴 사리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 속에서 우아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괴물들. 기다려라. 지옥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너희들의 가면을 낱낱이 찢어 발겨줄 테니. 서울의 아침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솥은
저 아파트 단지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내 새끼의 영혼을 가두고 야금야금 갉아먹던 아주 화려하고도 끔찍한 무덤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소뚜껑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쇳덩이를 밀고 당기던 팔에는 웬만한 장정 못지않은 힘이 배어 있죠. 저는 그 힘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맑은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어머님, 이 새벽에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수진을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거실 식탁엔 갓 구운 토스트와 향긋한 커피 향이 풍기더군요. 새아빠 도준이 신문을 보며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아, 장모님. 도준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납니다. 저는 그 잘생긴 얼굴을 향해 주머니 속에서 꺼낸 녹음기를 식탁 정중앙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모님,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예의가, 야, 꼬맹이, 냄새 나니까 방에 처박혀 있어. 알았어? 제발, 너만 없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꼬였어.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 지옥 같은 목소리들. 도준과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건 제 손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이게 예의냐? 내 배 아파 낳은 새끼한테 죽으라고 빌고 남의 귀한 자식을 짐승 취급하는 게 내 놈들이 말하는 예의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잠시 홧김에 수진이 제 팔을 붙잡으며 변명하려 듭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30년 소뚜껑 닦던 손에 힘이 실리자 수진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홧김? 아니, 이건 살인이다. 칼만 안 들었지. 너희는 8살짜리 심장에 매일 대못을 박았어. 지후가 밤마다 왜 토하는지, 왜 곰팡이 핀 샌드위치를 보물처럼 숨겨오는지, 너희는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냐?
도준이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협박하듯 말하더군요. 무단 침입의 폭행입니다.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불러라. 당장 불러. 나도 이미 불렀으니까. 내 아들이 못난 놈이라 이혼시켰지만 내 손주까지 너희 같은 괴물들 밑에서 썩게 둘 순 없어. 아동학대, 정서적 살인. 내가 시장통 인맥 다 동원해서 변호사 셋이나 붙였다. 너희 그 잘난 전문직 간판, 이 아파트,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부숴줄 테니까. 내 인생이 꼬인 게 지후 탓이라고? 아니, 내 인생은 내 이기심이 꼬아놓은 넝쿨이야. 지 배 아파 낳은 새끼를 새 남편 밥상 밑에 던져주는 게 그게 애미냐? 짐승도 제 새끼 귀한 건 안다. 수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새아빠 도준이 신문을 집어 던지며 사람 냄새 타령을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저는 그 잘난 얼굴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전문직이라더니 대가리에 든 건 많아도 가슴팍엔 얼음장만 들었구먼. 어디서 사람 냄새 타령이야? 내 몸뚱이에서 나는 그 썩은 이기심 냄새나 먼저 맡아라. 지후는 내 백반집 고등어 냄새보다도 100배는 더 향기로운 아이다. 저는 그 화려한 거실 바닥에 침을 뱉고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번듯한 변호사를 세운 그들 앞에서 저는 솥뚜껑을 닦던 거친 손을 맞잡고 판사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진술을 올렸습니다. 판사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저는 오늘 이 녹음기로 그 먼 법을 좀 당겨보려 합니다. 자식을 방해물로 여기는 부모에게 자격이란 없습니다. 제 아들이 못난 놈이라 이혼시켰지만 제 손주까지 못난 부모 밑에서 썩게 둘 순 없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백반집 솥뚜껑 닦던 손으로 저 아이 인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도주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죠. 솥뚜껑 닦던 손은 이제 더 이상 그 으름을 닦지 않을 겁니다. 내 새끼의 눈물을 닦고 저 악마들을 치워버리는 데 쓸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내 새끼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기쁨 때문이었죠. 지후야, 할머니가 다 이겼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만이 아닙니다. 부서진 잔해를 치우고 다시 집을 짓는 지루하고도 눈물겨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지우를 그 화려한 지옥에서 데려온 날,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세상에 다시는 미안해라는 말이 떠돌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백반집의 아침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방 한 구석, 제가 솥뚜껑을 닦던 자리 옆에 지후의 작은 책상이 놓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구석에서 숨죽여 울지 않습니다. 제가 도마질을 하면 그 소리에 맞춰 발을 까딱거리며 책을 읽곤 하죠. 지후야, 밥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두툼하게 부쳤다. 지후가 책상을 밀고 다가와 앉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제법 살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늘졌던 눈동자에 맑은 빛이 돌기 시작했네요. 지후는 숟가락을 들기 전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어 삼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음식을 음미하고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먹는 법을 다시 배운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엄중했습니다. 녹음기 속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죄가 되었죠. 수진이와 도준이는 아동학대 판결을 받고 그 잘난 아파트에서도 사회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제 배 아픈 자식을 친손으로 쳐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마는 지후가 되찾은 웃음 앞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후야, 생일 축하해. 마당에 케이크가 놓이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후의 9살 생일입니다. 민재 씨가 커다란 로봇 장난감을 내밀자 지후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타고 넘실거립니다. 지후야, 우리 강아지 소원이 뭐야? 지후는 촛불을 끄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더군요. 할머니, 나 태어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할머니 손주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고 말고. 넌 우리 집의 보물이고 할머니의 온 세상이다. 저는 지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식탁이나 비싼 옷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가 소리내어 울 수 있고 배고프다고 투정 부릴 수 있으며 잠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진짜 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농사 실패했다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가지치기가 아파도 그 끝에 손주라는 더 예쁜 꽃이 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소뚜껑을 닫습니다. 내 새끼의 마음을 데워줄 따뜻한 밥을 짓기 위해서 말이죠. 할머니, 저녁은 뭐야? 오야, 지후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다. 어스름한 노을 아래 백반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정겹습니다. 지후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갑니다. 지후야, 할머니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게. 넌 그저 마음껏 행복하기만 하렴.